오늘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이제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세계 6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군사강국입니다. 또 각종 무기의 현대화로 단순히 쪽수만 많은 국가들은 압살할 수 있을 정도의 전투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장비에서 오는 차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개개인의 역량만을 따진다면 세계에서 최강의 전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은 군대를 가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인지 아니면 세계 최강 미군과 함께 훈련을 받아서인지 남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나라 군인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약하고 무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인정받는 선진군대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동남아나 중남미 등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그저 수만 많은 후진국형 군대에서 선진국형 군대로 발전한 모범 사례로 여겨질 만큼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배우기 바쁜 상황인데요. 또한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에서도 대한민국 국군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의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국군을 얼마나 높게 보는지는 한 유명 해외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구독자 330만 명의 해외 인기 유튜버 심플 히스토리에서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을 적들이 왜 그렇게 두렵게 여겨졌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우리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다룬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현재 345만 명이 시청했을 만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 우리 군이 얼마나 대단한 화력을 보여줬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올린 이 유튜버는 해외 파병을 위해 선발된 사병들과 최정예 장교단이 베트남 현지에서 철저한 수색 작전을 펼쳤고 수많은 무기와 탄약을 압수해 게릴라 소탕에 크게 기여했다며 한국군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이 정찰에 나서면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많은 무기를 찾아내면서도 정찰을 끝마치고 돌아갈 때는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며 극찬했습니다. 또 국군은 미군보다 적은 적을 사살했지만 싸웠다 하면 이겼고 대부분의 전투에서 1대20에 가까운 교환비를 보이며 베트남군을 압도했다며 한국군의 역량이 엄청났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게릴라들인 베트콩이 미군을 기습하기 위해 나무 위에 숨어 있었듯이 우리 군인들 역시 적에게 들키지 않고 경계를 서기 위해 물속에서 경계를 섰다며 한국군의 군인 정신을 높이 샀습니다. 댓글 반응 역시 매우 뜨거웠는데요. 무려 14,000개의 댓글이 달렸고 그중 대부분이 한국의 활약에 놀라워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부 참전 용사들이나 참전 용사들의 가족들 역시 댓글을 달며 한국군이 영상처럼 싸웠노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댓글 몇 개를 읽어드려보자면 국군 장병들이 물속에서 경계를 펼쳤다는 이야기를 보고 미군이 왜 나무들이 베트남어를 하지? 라고 말하면서 베트콩들에게 당하고 있을 때 한국군은 왜 무리 한국어를 하지? 라고 말하는 베트콩들을 때려잡고 있었다고 극찬하거나 베트남은 정글이 있고 미국은 한국인이 있었다며 영상보다 더한 환호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들은 할리우드의 모든 베트남전 영화에서 미군 다음으로 많이 파병된 한국군이 지워져 있다며 다른 인종을 억지로 백인 배우로 교체한 화이트워싱이 일어났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역해 LA의 폭도들을 물리친 옥상의 한국인들이 되었다며 군복무를 치른 한국인들이니까 폭동에서도 아무런 도움 없이 자신들을 지킨 것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미군 참전 용사는 69년에 미군 해병대로 활동하며 한국군과 함께 파이프스톤 캐년에 참전했고 한국군이 정말 영상처럼 멋지게 싸웠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전은 미국, 한국, 남베트남 3개국의 군이 연합해 베트콩의 거점을 격파한 작전인데요. 이 작전에서 우리 해병 2여단 1대 대원들은 적의 거점을 쓸어버리고 현지를 지킬 강력한 진지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의 또 다른 댓글에서도 미군이 한국군보다 많은 적을 사살한 건 폭격기가 한 것이지 미군 사병이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데요. 베트남전 초기 반전 여론이 강했던 미국의 병사들은 대대 단위로 방어 거점을 건설한 뒤 진지에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격 등 게릴라의 공격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국군은 6.25 전쟁 시절 빨치산 소탕 경험을 바탕으로 부대를 중대 단위로 나누어 전술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잘 구축된 방어기지를 설치해 적의 대부대를 방어하는 한편 수색조를 내보내 적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미군보다 우리 군이 더 많은 교전을 치렀고 그만큼 많은 성과를 내는 게 당연한 것이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짜빈동 전투인데요. 한 개 중대에 인원이 추가된 약 300명의 해병대가 최소 3,000명이 넘는 베트콩과 싸워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아무리 방어전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전에서 이런 성과를 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대전은 총기를 사용한 사격전을 기본으로 하므로 과거보다 숫자나 장비의 차이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를 공식으로 만든 만체스터 법칙이 있는데요. 이를 간략히 표현하면 전투력은 질 곱하기 양의 제곱입니다. 한마디로 한 명의 병사가 1만큼의 전투력을 낸다면 2배 훈련받은 병사는 2만큼의 전투력을 내지만 2명의 병사는 2의 제곱인 4만큼의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전투력이라면 10배의 수적 차이는 100배의 전력 차이를 갖습니다. 그런데도 짜빈동에서 국군이 베트남 대부대를 격퇴했다는 것은 우리 병사 하나하나가 베트남 병사 100명처럼 활약했다는 것이죠. 한국군은 정말로 일당백의 전력이었던 것입니다. 한국군과 몇 차례 싸웠던 베트콩 게릴라 지도부
국방부는 한국군과의 교전은 되도록 회피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을 정도로 우리 국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알려주는 사례가 지난 2015년에 있었습니다. 문경에서 열렸던 세계 군인 체육대회는 세계 각지에서 병사부터 장군까지 여러 군인들이 참가해 능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세계 군인대회는 양궁이나 태권도, 펜싱 등 일반적인 경기도 있으나 육군 5종, 해군 5종, 공군 5종으로 대표되는 군인의 실력을 확인하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19개의 금메달, 은메달 15개, 동메달 25개로 전체 4위를 달성했습니다. 1위는 러시아, 2위는 브라질, 3위는 중국이었는데요. 세계 최강 미국보다도 대한민국의 순위가 높았습니다. 세계 군인 체육대회는 군사대회의 성적을 중요시하는 구공산권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었는데 사실 구공산권들은 이 대회만을 위한 병사가 따로 있을 만큼 우리와는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인들이 참가해 전체 4위를 달성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실적입니다. 특히 공군 5종에서 은메달을 딴 허환 중의 성과는 유독 돋보이는데요. 공군 5종은 본인이 직접 조종하지 않고 주최국 조종사의 조종하에 경기를 치르는데 당시 허환 공군 중위는 KT-1 훈련기에 항법사로 탑승해 이륙 후 체크포인트를 지나가는 시간과 위치를 정확히 계산해냈습니다. 이는 조종술은 물론 각종 항공 지식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작업인데 중위는 오랜 시간 비행 훈련을 거쳐야 하는 공군 조종사 중 비교적 신참입니다. 그런데 1위를 한 이가 군 경력이 10년이 넘은 체코의 소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공군이 얼마나 우수한 방식으로 파일럿을 교육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와 달리 주최국의 지위를 악용해 부정을 저지르다가 선수들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개망신을 당한 나라가 있습니다. 2019년 하계올림픽을 담당한 중국인데요. 중국은 지난 2019년 우한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참석해 자기 실력을 뽐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중국 선수들은 이 와중에 아주 몰상식한 행동으로 세계 지탄을 받았습니다. 나침반과 지도만 들고 어둠 속에서 정해진 도착지를 단시간 안에 찾아나가는 오리엔탈링 경기에서 경기장에서 표식을 남겨두고 경기를 구경하는 시민들의 조언을 받아 이동한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전장에 홀로 남아 적들을 피해 움직이는 것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경기에서 표식과 시민들의 조언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동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도 안 되는 부정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비밀리에 지름길을 마련해 두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선수들이 이번 대회의 여자부 중거리 오리엔터링에서 1, 2, 4위를 싹쓸이하고 남자부에서 2위를 하자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선수들의 반발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국제 오리엔티어링 연맹이 경기를 평가해보니 중국 선수들이 나침반과 지도도 거의 안 쓰고 정상적인 길을 벗어났음에도 손쉽게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정행위를 찾아낸 연맹은 중국군을 모두 실격시키고 이후 남은 장거리 종목 출전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쪽이 팔렸는지 이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꾸준한 1위 국가이던 러시아를 메달 개수에서 2배 차이로 크게 따돌리는 듯 했으나 부정행위가 적발되며 전 세계에 비웃음을 샀습니다. 오리엔티어링만 하더라도 선수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두가 참가한 사기극이었는데 그들이 딴 메달이 진짜 메달이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문경에서 열린 대회라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문경 대회 직전 지난 2014년 육군 5종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육군의 조은비 중사가 우수한 사격술로 세계 3위의 성적을 거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조 중사는 300m 표적을 두고 10분 10발의 정밀 사격과 1분 10발의 속사로 200점 만점에 182점을 얻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 두 선수가 185점으로 공동 1위를 달성했습니다. 사실상 총알 한 발 차이도 나지 않는 미세한 차이로 2등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인들은 결코 무능하지도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을 겁니다. 또 아무래도 거의 모든 남성이 군대를 경험하시다 보니 부족한 점 역시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군대이든 부족한 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족한 점은 우리 국민들이 응원과 격려로 더 선진화된 군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처럼 고여 썩고 있는 군대와 다른 점입니다. 이상 이슈거리였습니다.